2020년 T커리어 캐스트 SK텔레콤 채용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주니어 탤런트 채용 담당 김성현, 손정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SK텔레콤의 채용 전형은 수시 채용, 정기 채용으로 나뉘는데요. 각 전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각 전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지원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SK텔레콤 인재 채용 방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K텔레콤은 경력에 따라 주니어 탤런트, 엑스퍼트 탤런트 두 가지 방식으로 인재를 채용하는데요. 주니어 탤런트는 지원하는 시점에 석사과정 기간을 포함하여 3년 미만의 직무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엑스퍼트 탤런트는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지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석사과정 기간을 포함해서 3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가지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오늘 다뤄볼 경력 3년 미만의 주니어 탤런트를 채용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정기 채용과 수시 채용인데요. 정기 채용은 상반기, 하반기 연간 2회 진행되고 수시 채용은 3월, 6월, 9월 이렇게 1년에 3번 모집할 예정입니다. 정기 채용의 경우 텔코 서비스 매니지먼트, ICT 인프라 직무에 대해 시행을 하고 수시 채용은 테크 R&D, 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기획 직무에 대해서 시행합니다. 이번 3월에는 두 채용 전형 모두 모집을 시행하는데요. 우선 정기 채용 직무를 소개드리자면 유선 인프라, 무선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획 마케팅으로 3가지 직무를 모집합니다. 수시 채용의 경우는 총 8가지 직무를 모집하며 테크 R&D,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기획 직군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기 채용과 수시 채용 모두 서비스 기획 직군을 모집하니까 지원자분들께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서비스 기획 직무지만 전형별로 모집 직무의 세부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요구되는 역량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기획 직군에 관심 있는 지원자 여러분께서는 각 전형별 직무 소개 영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SK텔레콤 상반기 3년 미만의 주니어 탤런트 정기 채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기 채용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되며 올해 SK텔레콤 상반기 정기 채용은 인턴 전형 없이 21년 1월 입사 예정 신입 채용으로 모집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반기 정기 채용에서 모집하는 직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뉘죠. 유선 인프라, 무선 인프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획 마케팅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직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유선 인프라 직무는 유선 인프라의 성능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무선 인프라 직무는 무선망 투자 사업을 비롯해 체감 품질 관리 및 성능 개선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무선 인프라 직무는 근무 지역에 따라 크게 중부, 동부, 서부로 나뉩니다. 중부는 대전, 청주, 원주, 동부는 대구, 부산, 서부는 광주, 전주 혹은 제주에서 근무 예정입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획 마케팅 직무의 경우 티저너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기획하고 마케팅, 운영합니다. 트렌드 분석을 통해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앱 기획이나 UI, UX 설계를 도맡아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 기능을 개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선 인프라, 무선 인프라 직무는 자격 요건이 따로 있으니 확인 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획 마케팅 직무는 전공 무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무 관련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반기 정기 채용의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4단계 전형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각 전형별로 어떤 내용을 평가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먼저 서류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역량과 경험, 강점에 맞춰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업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무 선택 또한 중요하겠죠? 올해 상반기 정기 채용 서류 전형에는 직무 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증을 위한 문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된 강점, 역량을 대표할 수 있는 경험을 최대 3가지까지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지원하시는 직무에 역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취미활동, 운동, 군생활, 입시 등 단순 경험을 나열하는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지원자의 강점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험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싶다면 관련 내용을 PDF 파일로 1개까지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파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인 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서류 전형에 합격하시면 SKCT 필기 전형을 치르게 되죠?
네, SKCT는 필기 전형으로 인지 역량, 실행 역량, 심층 역량으로 구성된 전반적인 사고력과 역량 검증을 위한 시험입니다. 심층 역량 부분은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꾸며서 대답할 경우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SKCT를 준비하실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서적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일하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 출제 양식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커리어스 채용 사이트 내에도 샘플 문항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기시험 당일에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 테이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보온 항목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증빙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험표의 응시 유형과 고사장 건물은 시험 전에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죠? SKCT 시험을 보실 땐 아는 것 위주로 정확하게 푸는 것, 심층 역량의 경우 억지로 꾸며내려고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1차 면접 전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차 면접 전형은 직무 적합성과 업무 관련 역량을 측정하는 전형입니다. 1차 면접은 각 직무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1차 면접 전형을 준비하실 땐 지원자 여러분의 역량, 강점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고 직무 관련 최신 이슈들을 쭉 훑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서류나 필기 점수가 면접 전형 점수에 누적돼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소개서는 면접 전형 시에 질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차 면접 당일 꼭 지참해야 할 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자라면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 등 증빙이 필요한 서류,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면접 오실 때 꼭 잊지 말고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접 당일에는 면접을 가장 편하게 임할 수 있는 자율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2차 면접 전형입니다. 2차 면접 전형은 흔히 하시는 임원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면접 또한 지원하시는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형이므로 각 직무에 적합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차 면접 전형에서도 1차 면접에서 그랬던 것처럼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량과 강점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SK텔레콤 2020년 상반기 정기채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원자 여러분들 모두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니어 탤런트 수시 채용에 대해 설명해 주실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채용을 진행하는 정기채용과는 달리 수시채용은 1년에 3번 진행됩니다. 수시채용은 3월에 총 8개 공고가 열릴 예정이며 테크 R&D,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기획 5가지 직군에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인데요. 3개월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3월, 6월, 9월 이렇게 1년에 3번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꼭 잘 확인하시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월별 수시 채용 공고는 SK텔레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채용 과정도 궁금한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수시 채용은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 전형과 직무 면접, 최종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각 프로세스마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서류 전형부터 짚어드릴게요. 이건 정기 채용에서도 기본적으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역량에 맞는 직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입사 후에 업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겠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직무 역량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수시 채용의 경우 정기 채용과는 다르게 자기소개서 문항이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경력기술서 양식에 맞춰 직무 경험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경력기술서 양식은 SK텔레콤 채용 홈페이지 채용 공고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 채용은 지원할 때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양식에는 제한이 없고 총 10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채용과 마찬가지로 수시 채용도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서류 전형 심사를 통과한 분들에 한해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면접 전형은 크게 직무 면접, 최종 면접 2단계로 진행됩니다. 직무 면접은 직무 적합성과 역량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각 직무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면접은 직무 전문성을 포함하여 조직 적합도, 성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수시 채용의 면접 전형은 직무별로 일정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직무 면접을 포함한 최종 면접은
최장 3주 안에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 전형 중에 SKCT를 약식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무별로 서류 합격 이후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면접 전형 팁도 준비된 게 있을까요? 네, 그럼요. 준비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본인의 역량과 강점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고민해주세요. 또는 직무 관련 최신 이슈들을 훑어보면 좋습니다. 복장은 면접에 편하게 임할 수 있는 자율 복장이면 됩니다. 면접 당일 꼭 지참해야 되는 서류는 신분증밖에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크게 긴장하지 말고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수시 채용을 준비하시는 지원자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저 역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2020년 상반기 수시 채용 소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선배님들? 수시 채용 답변은 제가, 상반기 정기 채용 답변은 김성현 채용 담당자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정기 채용, 수시 채용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니어 탤런트는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경력 3년 미만의 학사, 석사 과정 졸업생을 채용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역량과 적합한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경력 기간이 3년 미만인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박사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척척 박사님 안 되시고요. 척척 석사, 척척 학사님만 가능하신 거죠. 네, 석사 재학 중이시거나 학위 취득 예정이신 분들은 모두 주니어 탤런트로 분류됩니다. 결국 정기 채용이든 수시 채용이든 모두 지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신입은 돼요,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직무고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꼭 지원해주세요. 동종업계 경력을 밝히는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원자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단순히 동종업계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지원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동종업계 근무 경력이 있는 중고 신입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힐지 말지 고민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회사들에 잠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서류에 밝히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종업계 경험은 어떤 식으로 서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채용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원자 여러분이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된 역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근무하신 경력이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라면 해당 경력을 그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자기소개서에 직무 역량을 잘 기술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다만 근무 경력이 없다고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학부생 시절에 겪은 경험으로 본인의 직무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화려하더라도 직무 역량과 무관한 경력을 단순 나열하는 행위는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수시 채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주위에는 근무 경력 자체가 없지만 직무 역량과 관련된 경험을 기술해서 수시 채용을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근무 경력이 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요. 네, 석사학위나 재직 경험이 없는 학부 졸업 예정자라도 해당 직무와 관련된 학부 내 프로젝트 경험이나 유관 경험이 있다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 졸업 예정자도 역량만 갖추면 된다. 저도 실제로 학사 졸업생이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공고에 지원할 당시에 제가 수행했었던 다양한 데이터 프로젝트와 수상 경력들을 바탕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정기 채용 관련해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요. 대학교를 4년 안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추가 학기를 다니거나 아니면 휴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채용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요? 저처럼 5학년까지 다니시거나 휴학했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보는 것은 오로지 지원자 여러분이 SK텔레콤에 얼마나 어울리는지, 지원한 직무에 요구되는 역량에 얼마나 적합한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수시 채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채용 과정에서 감점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만약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매년 입사하시는 분들의 졸업 시점은 동일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입사한 분들을 봐도 4년 이상 학교를 다니신 분도 많고 휴학하신 분들 더 많더라고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전형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평가 방식입니다.
수시 채용은 직무별로 면접 진행 방식과 일정이 각각 다르고요. 크게 2달 안에 모든 전형이 종료됩니다. 정기 채용은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서류, SKCT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시 채용과 정기 채용은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두 전형에 모두 합격하신 경우에는 한 가지 전형을 최종 선택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정기 채용은 지원자들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고 포괄적인 직무 역량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면접 전형과 일정도 전 직무가 공통 일자에 시행됩니다. 수시 채용은 정기 채용이랑 다르죠. 한마디로 수시 채용은 직무 맞춤형 전형이에요. 직무 역량도 다르고 전형도 다르고 일정도 다르고. 수시 채용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무 특성상 더 상세한 면접 과제나 질문이 필요한 거죠. 저도 면접을 봤을 당시에 전공 지식에 대해서 되게 깊게 질문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전공 면접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정기 채용이랑 중복 지원도 돼요? 몰랐네. 고3 때로 치면은 수능이랑 수시랑 다 한 번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완전 좋은데? 그쵸. 근데 수시 채용 공고끼리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수시 채용 공고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3월에 열린 공고 2개에 지원하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음에 열리는 전형에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탈락한 전형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니까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직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중복 지원은 안 된다. 하지만 탈락한 사람이 다시 지원하는 건 괜찮다. 제가 아는 분도 3월에 탈락했는데 9월에 다시 지원해서 합격하신 분이 계세요. 아무튼 제 지원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 채용은 별도의 필기 전형이 존재합니다. 서류에 합격하면 정해진 날짜에 전 직무가 모여 집합시험의 형태로 SKCT를 치릅니다. 수시 채용은 공식 프로세스에서 별도의 필기 전형은 없지만 SKCT를 약식으로 치릅니다. 정기 채용과 같이 정해진 집합시험은 없을 예정이고 면접 전형 단계에서 SKCT를 칠 예정입니다. SKCT 응시일자는 직무별로 다르고 전형 진행 상황에 맞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직무의 프로세스는 메일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수시 채용도 SKCT를 칩니다. 저도 봤거든요. 정기 채용과 달리 SKCT를 별도로 진행을 하지는 않네요. 그럼 둘이 무슨 차이예요? 정기 채용은 서류 합격하면 SKCT를 반나절 보고 1차 면접 전형을 따로 보잖아요.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SKCT랑 1차 면접을 같은 날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별로 SKCT를 치는 날짜도 다르고 더 간단한 버전의 SKCT를 치는 거네요? 맞아요. 직무별로 다르게 보는 거죠. 정기 채용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이 들어와요. 우선 자기소개서에 3가지 경험을 쓰라고 하는 문항이 있는데 3가지를 모두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네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대 3가지를 작성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한 가지만 작성하셔도 되고요. 단, 저희는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역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하시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 몇 가지 경험을 쓰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3가지 칸을 모두 채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경험을 채우시거나 하는 것은 직무와 무관한 경험이나 자격증이 단순히 나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3가지 경험을 다 쓸 필요는 없고 결국 본인 역량만 잘 드러낼 수 있으면 되는 거네요.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에 쓰는 경험들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하던데 이러면 문제가 되나요? 네,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는 경험은 학부생 수준에서 대부분 비슷한 경험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경험들의 종류가 비슷한 것이지 비슷한 경험에서 본인이 얻은 역량과 강점은 지원자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동아리 경험을 적더라도 어떤 지원자는 동아리 시스템의 운영과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등에 관심을 쌓은 반면에 어떤 지원자는 본인이 실제로 기획하고 실현시켰던 사업 아이디어에 초점을 둡니다. 즉, 겉으로는 비슷해 볼 수 있는 경험이지만 그 안에서 지원자 본인이 겪었던 일과 그로 인해 얻게 된 직무 역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역할에 집중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약해보면 같은 경험이어도 어떤 직무 역량으로 살릴 것인가 이게 핵심이겠네요. 수시 채용도 정기 채용과 동일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나요? 수시 채용은 서류 전형에서 경험 기술서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수시 채용은 정기 채용과 다르게 자기소개서 문항이 없습니다. 정해진 경력기술서 양식에 맞추어 본인의 직무 경험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경력기술서는 SK텔레콤 채용 홈페이지 채용 공고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시 채용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기술서만으로 본인의 경험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포트폴리오를 첨부해주세요. 포트폴리오는 지원서를 작성할 때 8번 파일 첨부 단계에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용량, 파일 제약 사항 등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파일은 10개까지 제출 가능하고 파일 용량 제한이 약 1메가 정도예요. 정기 채용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안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정기 채용에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쓴 글자만으로 본인의 직무 관련 역량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보충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능입니다.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이나 감점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정기 채용도 포트폴리오 제출이 필수는 아니라는 말이네요. 네, 다만 정기 채용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SK 채용 시스템에 제출하고 수시 채용과는 다르게 1개까지만 업로드할 수 있어요. 네, 어학 점수나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추가 점수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격증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량적인 어학 점수나 자격증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마찬가지로 학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기 채용도 학점, 자격증, 어학 성적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점은 지원자분들께서 작성하시는 칸이 있긴 하지만 모든 채용 전형에서 평가위원은 학점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서류 전형에서는 모든 것이 블라인드이고 자기소개서 내용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해당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의 경우 정기 채용은 입력하는 칸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담을 전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 채용은 정해진 시기에 전 직무가 동일하게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 필기 전형의 합격자에 한해 1차 면접이 진행되고 1차 면접을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 최종 2차 면접이 시행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직무 역량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작성해 주신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원자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인지, 강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SK텔레콤에 입사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자분들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가면서 어떻게 소통하고 협업해 가는지, 그리고 본인의 의견과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지 등을 지원자 여러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면밀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직무 역량과 업무 수행 능력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를 하는군요. 정기 채용은 전 직무가 동일한 시기에 면접을 보는데 수시 채용은 조금 다르죠? 네, 수시 채용의 경우 직무별로 면접의 방식과 일자, 시간이 모두 상이합니다. 정기 채용과의 공통점은 면접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직무 역량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직무 면접, 직무 전문성과 함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최종 면접,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직무에 따라 다르다. 수시 채용 직무 면접은 어땠어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였는데요. 제가 봤던 면접은 개발 실무에서 있을 법한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 상황들은 모두 제가 개발하다 보면 겪을 만한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제 대처 방법을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여태 경험과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들이 잘 대답하려면 직무, 업계, 전공 모든 것을 잘 정리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채용은 어떠셨어요? 저는 네트워크 직무로 입사를 했는데요. 지금의 인프라 직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면접을 볼 때는 가상의 상황과 각색된 자료가 제공이 됐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제가 선택한 문항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참가한 그런 동료들, 그분들의 문항까지도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면접 문항은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지원한 직무 관련 지식을 잘 정리하고 함께 면접을 보는 동료들과 그리고 이제 면접관님들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최종 면접에서는 예상 질문을 달달 외우기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보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나 대학 때 했던 일 같은 거요.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저를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정기 채용은 TO를 정해놓고 채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전형별 경쟁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류 전형의 몇 배수, 필기 전형의 몇 배수 등을 결정해놓고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서류 전형 단계에서 우수한 인재가 상대적으로 많고 다음 전형을 통해서 추가 검증하고자 하는 지원자분들이 많다면 그만큼 더 많은 분께 다음 전형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정기 채용의 경쟁률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네요. 수시 채용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수시 채용도 동일합니다. 직무별로 다 다르고 공고가 오픈되는 시기에 따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다르므로 경쟁률도 그때그때 달라진답니다. 정기 채용의 경우 무선 인프라 직무는 지역별로 열리던데 다 경쟁률이 다른가요? 아니요, 지역별로 근무지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TO를 정해놓고 채용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무지별 경쟁률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해져 있는 경쟁률은 없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네요. 사실 경쟁률이 얼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붙냐 떨어지느냐, 경쟁률은 2대 1인 것 같아요. SK텔레콤에서는 특정 성격이나 사람을 정해두고 채용하지 않습니다. 매년 신입분들을 보면 개인 모두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나 성격을 정해놓고 채용한다면 SK텔레콤 모든 구성원 성격이 모두 동일해야 할 텐데요. 결국 지원하신 직무로 합격하셨을 때 업무를 잘 수행하실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하신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SKCT를 보실 때 또는 면접을 보실 때 특정 성격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시지 마시고 본인 솔직한 모습을 아쉬움 없도록 마음껏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기 채용이든 수시 채용이든 뭐 다 동일한 거죠? 네, 맞습니다. 수시든 정기든 특정 성격 혹은 사람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가진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지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정기 채용, 수시 채용으로 입사한 재직자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채용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T-커리어 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꼭 합격하셔서 저희랑 얼굴 뵙고 점심 같이 맛있게 먹는 그런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원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회사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